네, 그럼 이번 차시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요한된 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35쪽이에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서 학생 참여 중심으로 주제 선택 활동을 하거나 진로 탐색 활동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해요. 자유학기 동안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적극 활용해서 지필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겠죠. 자유학기제 도입의 목적과 기본 방향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유학기제는 2013년에 추진이 되어서 꽤 오래됐죠. 2016년에 전국의 중학교에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때 진짜 말이 많았어요. 사교육을 부추긴다부터 해서 막 찬성이다 반대 엄청난 이슈였는데 벌써 이제 10년이 넘은 거예요. 교육부에서 제시한 자유학기제 추진 목적을 보면 첫째는 꿈, 끼 탐색이에요. 그래서 꿈끼, 단어도 되게 낯설었어요. 꿈끼. 즉,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발전 계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역량 함량이었어요. 종래 지식과 경쟁 중심의 교육을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예. 역량 기반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거든요.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인성이나 창의성이나 그런 것들이 다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게 하여튼 제가 이제 역량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스킬 교육인가, 직무 교육인가, 직업 훈련 교육인가 이런 오해를 하는 우리 대학교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초중고는 그렇지 않겠죠. 역량이라는 건 대단히 깊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비전이 보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 네. 그래서 어, 요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 문제 마지막이 세 번째죠. 행복교육이에요. 자유학기를 통해서 학교 구성원 간 협력과 신뢰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성취 경험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이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즉, 자유학기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교육 정상화는 행복한 학교 생활, 학생의 꿈과 끼 찾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배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네. 너무 단어 자체도 아름다워서 저는 요때 이제 요 지나고 우리 애를 학교를 보냈을 때, 아, 참 좋더라고요. 네. 교육부에서 2013년에 제시한 자유학기제 기본 방향을 보면 첫째는 자유학기에 집중적인 진로 수업하고 체험 수업을 실시해가지고 초등학교 진로 인식, 중학교 진로 탐색, 고등학교 진로 설계 이렇게 이어지는 진로 교육의 활성화를 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꿈과 끼를 키우는 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학교의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가 자유학기제 대상의 그 학기에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결정하되 연구학교의 운영 등을 통해서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연구학교에서 시범 운영 이런 걸 했거든요. 네 번째, 자유학기의 특정 기간에 집중돼서 실시되는 중간 기말 시험 실시 안 하고 학생의 기초적인 성취 수준 확인 방법은 또 기준은 학교별로 마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유학기를 교육과정에 운영하고 수업 방식 이런 거를 학교 교육 방법 전반의 변환을 견인하는 계기로 활용하려고 했어요. 그 자유학기가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계기로 학교 문화를 좀 바꾸자. 네, 지금 이게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는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저는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실천 가능하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이때 막 많이 갔어요. 우리 애 중학교 때. 교수는 어떤 직업인가 뭐 이런 거, 뭐 진로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럼 막 하여튼 여러 학교에 갔어요. 네. 요즘 왜 안 부르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유학기제 법적인 기반을 보면 2013년 5월 28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안을 통해서 시작된 자유학기제가 2015년 9월 23일에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침이 포함됨으로써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포함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서는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자유학기를 운영한다라는 기본 방침을 제시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7가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방침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지침이 자유학기제 운영 시기,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그다음 수업 방법, 평가, 그다음 지원, 타 학년하고 타 학기하고 연계 이런 내용이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포함되어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침 이게 이제 표 9-3과 같다. 이제 7가지가 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아, 1. 중학교 과정 중에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2. 자유학기에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 운영한다. 3.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를 활동을 운영한다. 1, 2, 3, 4. 자유학기에는 협동학습, 토의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5. 자유학기에는 중간, 기말고사 등의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6. 자유학기에는 학교 내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진로 탐색과 설계를 지원한다. 7. 자유학기는 학교는 자유학기의 운영 취지가 타 학기, 타 학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게 2015년 2015 개정 교육과정 때 운영 지침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게 이 7가지였습니다. 자, 이것이 2017년부터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7년부터 이제 연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보통 한 2년은 둬요. 그래서 이 계획이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이라는 자유학기제 도입 일정과 충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자유학기제 관련 지침이 2016년 3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앞서서 적용합니다라고 이제 부칙을 만들었어요. 이제 너무 좋은 제도니까 시범 운영 빨리 합시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2015 개정은 17년부터 해야 돼요. 근데 16년부터 이제 뭐 도입을 하려 했거든요. 2013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유학기제를 혼자서 교육과정하고 속에 들어있는 걸 따로 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예 아닌데 음, 부칙을 둬가지고 얘는 먼저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 법적인 용어가 있는데 예, 뭐 언제부터 공포부터 시행한다. 근데 몇몇 조항은 뭐 그전 몇 월 며칠부터 조항 뭐 시행한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학기제가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학기제가 이제 그 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학기제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이 지금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항 44조 48조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면 이게 안 할라 그러면 이 법이 없어져야 돼요. 법 안에 있는 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은 한 번 만드는 게 되게 힘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법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교육과정에 그냥 들어있는 거하고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 번 법 만들어지면 만들기도 어렵고 법 없애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법이 근거가 되는 법령이 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음,
이거는 법령이네, 법령. 네. 대통령령이네요. 네.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 아니네요. 그죠? 네. 44조 학기를 보면 뭐는 되는가 안 되는가가 이 법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예요. 뭐 법은 나중에 필요할 때 법 찾아보세요. 44조, 48조. 그래서 44조는 학기는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48조에는 예, 수업의 운영 방법은 뭘로 한다. 이게 인제 2015년 9월 15일에 네, 법령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따라야 됩니다. 그럼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등과 같은 기본 교과로 구성된 교과 수업하고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기반으로 구성된 자유학교 활동하고 두 영역으로 구분해서 편성됩니다. 기본 교과 수업은 주로 오전에 배치 편성하고 자유학기 활동은 오후에 편성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학기 활동은 연간 170시간 이상을 운영해서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돼서 학교의 목표와 여건을 고려해서 4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편성하도록 합니다. 자유학기 교과 운영의 특징이 그림 9-4를 보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유연화되는 거 하나, 그다음 교수학습 방법이 다양화되는 거 하나, 과정 중심의 내실 있는 평가 이렇게 3가지가 자유학기 교과 운영의 특징입니다. 아까 인제 교과가 있고 그 교과가 아닌 자유학기 활동이 있었잖아요. 교과는 요래야 된다는 거예요. 편성 운영이 유연해야 되고요. 교수학습 방법이 다양화해야 되고요. 과정 중심 평가를 해야 돼요. 자, 고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그리고 자유학기 활동을 보게 되면 239쪽계로 넘어옵니다. 이 자유학기 활동은 인제 학습의 내용의 폭과 범위, 이거 스코프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본적으로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자유학기 활동이 자 보세요. 진로 탐색 활동 그 표 보세요.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이렇게 그 4 가지로 인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은 뭐 보면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술 체육, 동아리 그 어떤 것들인지 그 표를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의 방법은 학생이 선택해야 되고요. 자, 2022 개정교육과정의 자유학기제를 보겠습니다. 자, 자유학기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큰 변화예요. 법이 개정됐어요. 학기 딱 굳었는데 지금은 학기가 아니고 학년을 해도 돼 이런 거예요. 자,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과정 중에서 1 년을 꼭 1 학년 때 안 해도 되고요. 3 학년 때 해도 되고요. 이걸 자유학년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교과 운영과 자유학기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자유학기제 기본 방향과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방침은 다르지 않고요. 인제 앞에 하고 똑같아요. 앞에 읽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자유학기제 운영은 170시간 운영,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221시간을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 운영하는 거 시간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만큼 자유학기 활동을 강화를 한 거예요. 하지만 2022 교육과정 개정 때부터 2025년부터 자유학년제가 다시 자유학기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앞에 이 2022 개정에서 큰 이슈가 됐던 게 자유학기제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중간에 2018년부터 자유학년제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자유학년제가 이 뭐 입시라든지 학교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막 이슈가 많았어요. 제가 인제 고 부분을 약간 음 잘못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유학기 활동 시간이 170시간 이상에서 학년제에서는 221시간이었는데 102시간으로 줄어들고 또 학기 운영하고 편성 영역도 주제 선택, 진로 탐색, 예술 체육, 동아리 이 4 개를 2 개로 축소합니다. 주제 선택과 진로 탐색.
이 영역을 축소한 것이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도 할 수 있는 예술 활동, 예술 체육과 동아리 활동 영역을 폐지한 겁니다. 이제 창체하고 중복된다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 찬반 의견이 다양합니다. 202 개정이, 근데 이게 뭐 끝이 아니죠. 또 해보니까 자율성을 좀 더 주세요. 이거 더 많이 할게요. 이래서 또 더 늘릴 수도 있어요. 네.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좀, 조금 아깝게 생각을 하죠. 이게, 네. 202 개정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관련 지침을 보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하되,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자유학기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 운영한다. 이 교과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편제입니다. 편제. 1. 자유학기에는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학생 참여 중심의 주제 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을 운영해요. 이거는 네, 두 가지 활동. 그 다음에 자유학기에는 토의 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하고 학습의 과정을 중시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해서 하되 일제식 지필 평가는 지양한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약간 조금 위축되었다. 네, 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이어가지고 고교학점제를 보도록 하죠. 고교학점제도 2022에서 엄청난 큰 이슈고 가장 어, 관심을 받고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다. 하다가 축소되는 거는 그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뭐 주목을 받겠습니까? 하다가 확대되고 막 없던 게 확 생겨나고 이래야 되니까 고교학점제가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 취득을 인정하고 이들이 누적되어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수에 이르렀을 때 졸업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학점제하는 게 대학교잖아요. 대학처럼 고교를 운영한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 고교에서 이제 대학처럼 수강 신청해가지고 학점을 받고, 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 그림 9-5를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진학하고 취업하고 뭘 할 건가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학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수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할 수 있게 지도 체계를 마련을 해요.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바탕으로 수강 신청을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요. 학생 맞춤형으로 책임 지도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수업과 연계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수, 미이수를 가려내 가지고 미이수인 경우에는 보충 프로그램을 해요. 학생들이 이제 과목별 이수 기준, 그 뭐 출석 우리 뭐 10%, 20%, 그다음에 우리 F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딱 만들어서 그걸 만족하면 학점이 딱 돼요. 그리고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 아마 192 학점일 거예요. 이걸 이르렀을 때 졸업 자격을 부여해요. 대학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미수했을 경우에 대학은 재수강해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러면 자기 혼자 그 과목에 발악이 되니까 걔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걔는 미수 경우에 보충 프로그램에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거만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교 학점제 적용 시기하고 관련 법령을 보면 고교 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2022년 특성화고의 도입이 먼저 됐고요. 2023년에 전체 일반계하고 특목고 대상으로 부분 도입이 되고요.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이 됩니다. 그 고교학점제 운영의 기반이 되는 법령을 보면 역시 그 초중등교육법입니다. 이게 아까 이제 시행령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법이네요. 초중등교육법 제48조 법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학과 및 학점제 등 1항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2항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항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서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다. 4항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수 등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5항 고교 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아까 그 자유학기제는 시행령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법이잖아요. 얘는 국회의원들이 한 거겠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나? 법하고 시행령하고 법령에 다 포함된 법이지만 시행령 같은 거는 이제 뭐 대통령령, 교육부 장관령 이런 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48조의 2, 1항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고교 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정책을 연구,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뭐 교육연구원 이런 거겠죠.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 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항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위탁 및 행정,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자, 3소절에 와서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부분 마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부분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 개정이라는 거 한번 고시하고 나면 또 마이너한 것들이 계속 개정이 돼요. 그래서 부분 개정이라 그래요.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2023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했거든요. 첫째, 고교 수업량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했습니다. 뭐 1단, 2단 이렇게 했잖아요.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한 것은 단순히 수업에 출석한 것을 이수로 보는 대신에 출석률과 학업 성취률을 반영해서 과목의 이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전에는 단위 이수가요. 빵점 받아도요. 4단위짜리 뭐 국어를 빵점 받았어요. 그래도 이수만 하면 점수 상관없이 그냥 졸업이에요. 근데 대학교는 빵점 받으면 이수가 안 되니까 졸업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고교에 도입한 거예요. 두 번째, 수업량의 적정화를 위해서 현재 고교 3년간 204단위 이수에서 192학점, 교과가 174학점, 창체가 18학점을 이수하도록 하향 조정을 했어요. 또한 학점당 수업량 기준을 50분 기준에 17회 체제, 그러니까 17주를 했거든요. 근데 17회 중에서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이나 융합 수업 등에 활용하도록 줄여줬어요. 세 번째, 학교 생활 기록부 작성하고 관리 지침 개정을 해가지고 공통 과목, 국어, 영어, 수학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시행 관련 사항을 명시했어요. 이거는 최소 이만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국영수만 딱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딱 명확하게 한 거예요. 넷째, 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밖 교육 관련 근거 관련된 지침을 정비를 했어요. 고교 학점제로 개별 학교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간 연계를 통해서 만약에 뭐 물리학 하고 싶다는 애가 우리 학교에 10명밖에 없어. 그럼 물리학이라는 거에 예,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옆에 학교하고 공동으로 개설 운영하도록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가능하죠. 예, 물리를 뭐 어느 날 지정해서 어느 학교에 모여 하루 종일 하면 되죠. 그리고 또한 꼭 일주일에 2시간씩 이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또한 학생이 진로 적성을 고려해서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학교장이 학교 내 개설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게 뭐겠습니까? 대학교에 와서 물리학 수업을 들으면요. 고등학교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걸 이제 선이수제, IB라 그러거든요. 그 과목이 대학교에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와서 들어도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를 막 활용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2022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교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1학점 수업량을 축소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50분 기준으로 해서 17회에서 16회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1회는 그냥 알아서 자유로운 거 하도록. 그래서 뭐 1 줄여준 거예요. 한 1주차. 두 번째, 일반계 교와 특목고의 경우에는 교과 필수 이수 학점을 줄였어요. 94단위에서 84학점. 그다음 자율 이수 학점을 늘렸어요. 86단위에서 90학점. 그다음 세 번째, 고교 단계 공통 소양 함량을 위한 공통 과목은 유지하되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다 재구조화했어요. 그리고 교육부가 고교 학점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학교의 조직과 문화의 변화, 그리고 교육청의 지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어요. 교육부가 이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지 보면 첫 번째, 학교 조직 면에서 학생 선택형 과목의 수요 조사하고 교육과정 편성, 진로 학업 설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부장교사, 진로 학업 설계 전담교사, 행정지원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진로 학업 설계 전담 교사 간의 협력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담임교사는 학생의 진로 및 과목 선택, 과목 학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학생의 학교 생활 전반 및 학업 성취 모니터링, 진로 변경에 따른 과목 선택 추가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지금 대학교에서 지도교수 있잖아요. 이 대학교의 지도교수의 역할을 담임 선생님이 하는 거죠. 할 수 있지. 지도교수가 어떤 지도교수는 엄청나게 많은 학생을 개별로 다 학점 관리해주고 그런 선생님도 있습니다, 대학에. 그거를 이제, 근데 하여튼 다른 일들을 좀 줄여줘야죠. 이런 일들을 많이 시키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제일 눈에 안 띄면서 제일 로드가 많이 가는 일입니다. 학생 한 명 잡고 상담하는 거. 거기다가 수강 이수한 거 들고 막 걔 졸업시키려 그러고 걔가 또 원하는 것들 듣게 해주고 막, 네. 그래서 대학교에도 지도 교수들 중에는 담임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셔요. 이제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이것이어야 되는 거죠. 네, 교육과정 지도예요. 자, 둘째를 보겠습니다. 학교 문화 면에서는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요구됩니다. 애가 뭐 하고 싶은 게 있고 있어야 뭐 자기가 이거 듣고 싶어요. 뭐 이렇게 되죠.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업 설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학습자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학부모는 고교학점제 운영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가 올바른 학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자 역할을 해야 해요. 담임교사는 단순한 학급 관리를 넘어서서 학생과 학부모와 협력해서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맞는 학업 설계를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즉,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 간의 신뢰의 바탕을 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야 해요. 아, 당연하죠. 예. 세 번째입니다. 교육청은 학점제 운영을 위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방향을 안내해서 학교 컨설팅, 교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를 합니다. 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를 운영해서 학교 개별 학점제 교육 공간의 구축을 지원하고, 아, 온라인 학교는 공동교육과정 운영할 때 좋고, 개별 학교에서는 학점제 하려면 공간이 조그만 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니까 뭐 그런 것들 돈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그리고 학점 인정을 위한 학교 바깥의 교육기관을 발굴한다. 주로 대학이겠죠. 아니면 뭐 평생교육기관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재밌죠? 자, 4소절입니다. 고교 학점제 주요 쟁점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의 확대, 단위제에서 학점제로의 전환, 공통과목의 최소 성취 기준 보장을 위한 책임교육 실시 등 고등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2018년 연구선도학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했고, 2021년에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23, 4년에 단계적 적용을 거쳐서 25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그리고 수업 방법의 혁신, 진로 학업 설계 교육의 활성화,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한 노력 강화 등을 강조하지만 고교 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가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에 관한 쟁점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진로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필수 학점을 줄이고 자율 이수 학점을 늘렸고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 교육 기간은 아니지만 중학교까지 의무죠. 중학교 졸업자 대다수가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그중에서 대다수 학생이 졸업하는데 이게 그냥 민주시민 육성의 목적을 둔 보통 교육의 성격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 대학처럼 되면 약간 옵션이잖아요. 근데 고교까지는 보통 교육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다 자연스럽게 가서 자연식 졸업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진로를 탐색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진로 탐색과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다는 것은 탐색의 단계를 넘어서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가까운 일이라는 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 시기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세 번째입니다. 고교 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학생의 요구를 바탕으로 선택 과목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될 수 있어요. 특히 과학과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직업 세계에 큰 변화가 있고 대학 졸업 이후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기 어려운 이 마당에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관련된 과목의 선택이 학생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 사회 진출하려면 지금 한 10년 남았어요.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런. 근데 그거를 지금 하는 게 맞나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고교 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선택 과목의 확대로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 온라인 학습, 지역사회 연계 학점 인정 이걸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 지침을 제시해서 행재정 지원 체제도 구축이 됐지만 이게 이게 가능한가?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가 대학처럼 운영이 된다는 거가 과연 가능한가? 네. 저는 평소에 약간 이제 이상적인 걸 꿈꾸는 사람이라 가지고 '왜 안 가능해?' 이런 생각을 또 하거든요. 네. 음. 근데 그러려면 인제 막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 변화를 일사불란하게 차차차차차 이렇게 이 협력적이어야지 되는데 모르겠어요. 다섯째, 선택 과목의 확대로 인해서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거나 기간제와 순회 교사가 늘어나고 교사 자격이 없는 분야의 전문가를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반론도 만만치 않 교수가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는 자격증이 없어요. 가르치는 자격증이 없다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배운 거를 이제 아이가 학점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사에게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거는 내용 전문적인 부족으로 또 수업이 반대로 이제 순회 교사하고 애들이 선택 과목이 많아지면 막 생물학하고 물리학하고 내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교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과목 한 사람이 자기 전공 아닌 것도 막 가르치거든요. 교사는 그 과목 딱 자기 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내용 전문성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교사들보다. 한 과목만 딱 가르치면 되는데 뭐 내가 전공 아닌 것도 막 가르치니까 재밌죠. 네. 그리고 여섯째가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때 지역 간 그리고 단위 학교 간의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농어촌, 산촌, 소규모 학교는 선택 과목 확대가 어렵잖아요.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도 여의치 않잖아요. 이제 지역 사회도 또 인적 물적 자원이 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교교 학점제를 시행하면 도시 농촌 간에 그다음에 인제 소도시하고 대도시 간의 학교 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쟁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쟁점이 반대점으로 보기보다 쟁점이라는 것을 딱 염두에 두고 더 이 쟁점이 진지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